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연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글을 보낸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서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을 떠올려 본 적 있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주어진 것들, 그리고 빼앗긴 것들에 대해 말이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제 아들을 빼앗아가려 했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이 맞을까? 이 사연을 전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있을 거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 6살 아들을 둔 엄마 윤지영입니다. 결혼 8년 차가 된 지금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주어진 것들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직장 모임에서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김성주는 성실하고 듬직한 사람이었고 저희 부모님께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미래가 평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시댁에 처음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가 이렇게 예쁘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따뜻한 분 같았고 가족적인 분위기라 저도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집은 대를 잇는 게 아주 중요한 집안이야. 며느리가 들어오면 할 일이 많아. 그때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이려니 넘겼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조금이라도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상대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첫 몇 년 동안은 별다른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 아이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는 아들, 지호를 낳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너무나 행복했죠. 남편도 저도 지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에 드디어 장손이 태어났구나. 며느리야, 네가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산후조리원까지 따라오셨고 지호를 안아보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아주 특별하게 키워야 한다. 우리 지호가 김씨 집안의 기둥이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살짝 의아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기쁜 건 당연한데 김씨 집안의 기둥이라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의 이런 반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 즉 아주버님이 있었는데 아주버님 부부는 결혼 후 10년 가까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도 때가 되면 생기겠지 하며 기다리는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조급해지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집안의 장손을 봐야 하는데 라며 소가리를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저와 남편이 지호를 낳았으니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각별한 의미를 두셨던 겁니다. 아주버님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한 만큼 지호가 이 집안을 이을 유일한 손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제야 이해가 되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그런 생각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최고급 유모차부터 비싼 유아용품, 매달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지호 용돈. 이건 지호를 위한 거다. 너희 부부가 생활비 걱정 없이 아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남편도 처음엔 부담스러워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셔서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받은 돈을 전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함부로 쓰지 말자.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지호가 돌을 맞이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돌잔치를 크게 열어야 한다며 직접 나서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첫 장손 돌잔치니까 크게 해야 해. 시댁에서 유명 호텔을 예약했고 친척들과 시어머니의 지인들까지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의 생일 잔치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어른들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당일 시어머니께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지호는 김씨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 겁니다. 그 순간 마치 지호가 저희 부부의 아이가 아니라 시댁의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호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지호 사랑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 지호, 할머니랑 자고 가자.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심지어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것조차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지호가 할미 집을 좋아하는데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니? 지호는 우리 김씨 집안 아이니까 여기 두고 너희들만 다녀오거라.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아이를 예뻐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점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호가 태어나고 몇 년 동안 시어머니의 애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용돈을 챙겨주셨고 지호에게는 옷이며 장난감, 간식까지 부족함 없이 사다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아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지만 왠지 그 톤이 평소처럼 분통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흥분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 같았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야! 내 아주버님 댁에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 그것도 아들이다. 아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째였고 그동안 아이가 없어 소갈이를 많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늘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 큰애는 언제쯤 손자를 안겨줄지 한숨을 내쉬셨죠. 그런데 이제야 아주버님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장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투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김씨 집안에 진짜 장손이 태어났으니 우리 집안에도 대를 이을 후손이 생긴 거야. 정말 다행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호는 뭐였지? 아주버님 댁에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지호에게 쏟아졌던 관심이 아주버님 댁의 아이에게 완전히 옮겨간 거죠. 이전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야, 지호는 뭐 먹었니? 오늘 날이 쌀쌀한데 지호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라. 우리 지호, 요즘 말은 잘 듣니? 이렇게 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 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이를 낳은 후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아예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시어머니는 바쁘다는 듯 짧게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며느리야. 지금 내 형님네 와 있어서 통화 길게 못하겠다. 어머님, 요즘 지호가 유치원에서요. 그래, 그래.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그동안 시어머니가 지호에게 주셨던 용돈도 어느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실 저는 그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었기 때문에 용돈이 끊겼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 자체가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용돈을 끊으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장손 호준이한테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 장손을 제대로 키우려면 유치원도 특별한 곳에 보내야 하고 좋은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이제 지호보다는 그쪽에 돈을 써야지. 이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명절 때의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설이나 추석이면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면 지호를 안고 뽀뽀하시며 반기셨습니다. 우리 지호, 세뱃돈 많이 받았어? 할머니가 한복도 사놨는데 우리 손자가 입은 거 보고 싶네.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이를 낳고 첫 명절이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왔냐, 밥 먹어라 하시며 반겨주셨을 텐데 이번에는 마치 저희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호준이네 가족들에게 집중하느라
저희는 그저 손님처럼 앉아있는 분위기였죠. 식사를 하며 조용히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아가, 요즘 지호는 잘 크지? 네, 어머님, 유치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어요.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지호도 동생이 생겼으니까 양보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지호를 집안의 기둥이라며 떠받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장손호준이가 태어났으니 모든 걸 그 아이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그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장손이 생겼으니 당연한 거겠지. 그렇게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관심의 이동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일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주버님 부부가 첫째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향한 지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온 시댁의 중심이 형님네 가족이었죠. 우리 장소는 뭘 먹어도 기운이 넘친다. 집안의 기둥이니까 어릴 때부터 똑바로 키워야 해.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상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장남이 낳은 첫 아들이니 더 신경을 쓰시는 거겠지라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그 평온한 시댁 분위기는 단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굳은 얼굴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의 남편을 보고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형 바람 피웠대.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바람 피우고 있었대. 아주버님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도를 했다니. 형수님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형이 너무 뻔뻔해서 이혼하겠다고 했대.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평소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무뚝뚝했던 모습, 출장을 핑계로 자주 집을 비웠던 모습, 어쩌면 그때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의 외도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도와주신 덕분에 나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형수님이 변호사 선임하면서 우리 형 재산 조사를 했는데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사업 망했대. 빚도 몇 억씩 있더라. 그동안 형수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바람 피우면서도 가정적인 남편인 척하고. 제가 할 말을 잃고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은 더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집이 잘 살잖아. 형은 그걸 믿고 돈을 막 썼던 거야. 투자 실패하고도 계속 거짓말하면서 그러다가 이혼 소송 시작되니까 형수님이 변호사랑 상의해서 형 재산 다 들춰낸 거야.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외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책임했던 겁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도 아주버님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아주버님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습니다. 외도와 사업 실패, 그리고 빚까지.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중대하게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아주버님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전적으로 아이 엄매에게 부여한다고요. 그날 형님은 아이를 키울 모든 권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장손을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뭐? 내 손자가 저 집 손에 키워진다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까지 집어던질 정도로 화가 난 시어머니는 불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 손자는 우리 집안에서 키워야 해! 그 모습에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이 잘못한 거잖아요. 외도도 하고 사업 망한 것도 다 숨겼고. 그럼 어떡하라고? 내 손자를 저 여자한테 뺏길 순 없어. 엄마, 형수님이 엄마랑도 잘 지냈잖아. 애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장손이야. 이 아이를 어떻게 저 여자 손에 맡기란 말이냐.
저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김씨 집안의 일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손자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형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님 집안은 원래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이었고 변호사 출신의 오빠가 있는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엄마, 형수가 이미 강력한 변호사 선임했대. 돈도 많고 법적으로도 우리 형이 이길 수가 없대. 지금 형수님 쪽에서 형 빚까지 다 정리해서 조정하고 있고 아이 키우는데 문제 없다는 증거까지 모으고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표정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난 절대 포기 못해. 내 손자가 남의 집 아이가 되는 건 절대 용납 못해.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정 싸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손자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시어머니는 아이를 몰래 데려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집 근처 어린이집을 찾아가 선생님들에게 나는 아이의 친할머니다 라며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형님이 이미 어린이집에도 모든 상황을 알리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형님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내면서 시어머니는 손자 호준이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야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겠구나라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관심이 다시 우리 지휘에게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지호와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최근 몇 달간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를 보니 반가움보다는 불길한 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과 달리 너무도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가, 오랜만이네. 우리 지호 잘 지내지? 지호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우리 지호가 언제 이렇게 컸어? 할미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이것저것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 장난감, 고급 간식까지. 한눈에 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할미가 우리 지호 생각하면서 사온 거야. 지호야, 할머니랑 같이 놀까? 하지만 지호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와서 찾아왔는데 지호가 잠깐이라도 같이 놀아주는 게 나을까?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을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지호 이제 제대로 키워야겠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이제 지호뿐이잖니. 이제 지호를 아주 특별하게 키워야 해. 좋은 교육도 시켜야 하고 예절도 확실히 가르쳐야 하고 뭐든 최고로 키워야 한다. 남편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호는 지금도 잘 크고 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호가 김씨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평범하게 키우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은 또 이 이야기구나. 하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호를 특별하게 키우자는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지호를 자기 방식대로 키우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 지호 이번 학기엔 어떤 학원 다니니? 운동은 시키고 있어? 태권도나 골프 같은 거 해야지. 지호 영재원 같은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방적으로 찾아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찮은 과외 선생님을 알아봤어. 지호 수업 시작하게 하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거 정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너희가 신경 쓰니까 지금 이 모양이잖아. 우리 지호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너희는 왜 모르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자 남편과 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도 지호 잘 키우고 있는데 왜 저러시는 걸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답답해. 장선을 빼앗기고 나니까
다시 지호를 집안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가 저렇게 계속 간섭하시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랑 거리를 좀 둬야 할 것 같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해야지. 안 그러면 지호한테까지 영향을 줄 거야.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아, 너랑 성준이한테 얘기할 게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지호 내가 키우겠다. 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서서 키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호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내가 직접 키우는 게 맞아. 그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호는 저희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키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럼 내가 우리 집안의 자손을 그냥 놔둬야 하니?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는 지호를 어머니의 방식대로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힘을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호는 저희가 잘 키울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정말 내 말 들을 생각이 없는 거니?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남편이 무거운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호사랑 상담을 받았대. 뭐?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법적으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 부모가 멀쩡히 있는데? 남편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성격상 끝까지 밀어붙이실 거야. 그럼 어떡해? 내가 어머니랑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게. 만약 어머니가 이걸 멈추지 않으시면. 남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완전히 끊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지호와 놀아주면서도 한쪽 귀는 온통 남편의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만나셨다면서요? 그래, 너희가 지호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돼서 그런다. 어머니, 지호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울 거야. 너희야말로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어머니, 장손이라고 해서 아이를 소유물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지호는 우리 아이고 부모가 제대로 키울 능력이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부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넌 아직도 부모한테 의지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자를 맡겠다는 거야.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주신 돈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래? 하지만 넌 아직도 나한테 기대고 있어. 내 손자니까 내가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니? 네, 이상해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손자가 아니라 대를 이을 장손이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 남자가 가문을 잇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아주버님 아들은요? 어머니가 그렇게 공들였던 첫째 손자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멈추더니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지호는 우리 아들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법적으로 어떻게든 하시겠다면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네가 좀 성준이를 설득해봐. 그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정을 흔들지 마세요. 난 널 그렇게 예뻐했는데 너도 날 버리겠다는 거니? 전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버리려고 하신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어머니가 원하는 건 손자가 아니라 대를 이을 후계자였잖아요.
저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호도요. 시어머니는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와?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많이 사랑했지만 너무 욕심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어.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난 좋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평온한 우리 가족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